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힐링하우스 히아신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김세현 선생님께서 힐링방에 계시는 여러분께 책을 협찬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이 24일까지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저희가 제출하는 서정리 문제를 맞추시면 김세현 선생님께서 협찬하신 책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현 선생님께서 친필 사인하신 책을 답안을 맞추신 선착순 2명한테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가공식품은 화학 첨가물 비빔밥입니다. 마트에 가면 조리가 간편한 즉석식품에서부터 온갖 가공식품이 진열장마다 가득하다. 가공식품에는 기본적으로 맛과 색을 돋보이게 하고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한 인공감미료 및 향신료, 발색제, 보존료 등 화학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다. 아베스카사에 져서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에 보면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무려 1,500여 종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첨가물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햄과 소시지는 조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이다. 햄에는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과 방부제인 소르빈산 칼륨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수입산 밀가루에 벌레를 넣으면 바로 죽어버리는 것이 바로 소르빈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작용 때문이다. 밀가루에 방부제를 첨가하는 것은 외국이 생산지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씩이나 걸리기 때문이다. 감미료인 사카린 나트륨은 끈적거림이 없이 설탕이 250 내지 5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낸다. 이런 장점 때문에 식품업체에서는 원가 절감이 목적 등으로 과자, 빙과류 등의 사카린 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다. 화학조미료인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의 풍미를 높이지만 두통, 근육통 등 중국 음식점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착색제인 타르색소는 석탄이 콜타르에서 추출한 것으로 사탕, 젤리 등을 물들일 때 쓰인다. 한편 비타르게인 황산동은 타르게 색소보다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하게 복용할 경우 위점막을 자극하여 구토나 설사를 일으킨다. 일부 제빵업체에서는 카스테라를 부풀게 하기 위해 팽창제를 사용하는데 이런 물질에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살균제인 차화염소산 나트륨은 우리가 락스로 부르는 물질로서 대표적인 염소계 표백제이다. 다이옥신의 위험 때문에 세계적으로 염소계 대신 산소계 표백제 사용을 권하는 추세임에도 일부 업자들이 생밤이나 깐도라지, 연근 등의 색을 하얗게 표백시키기 위해 차화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먹는 음식에까지 유해 물질을 넣는 게 현실이다. 기타 산화방지제인 부틸히드록시아니졸, 부틸히드록시톨류에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표백제인 아황산 나트륨은 순환기 장애와 천식을 유발하고 염색체 이상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그 양이 미미한 데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매스컴이 보도에 의하면 아무리 소량이라고 해도 1년간 누정량을 따지면 한 사람당 4 내지 7kg까지 먹는 꼴이라고 한다.
그나마 식품 포장지에 첨가물 목록을 명기한 것은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대처할 기회를 주기라도 한다. 문제는 조리식품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무 제재 없이 유통되는 패스트푸드이다. 우리나라는 햄버거를 조리식품으로 분류하여 첨가물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지만 먹거리에 예민한 호주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햄버거 포장지에 반드시 인공 첨가물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 맥도날드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햄버거 하나에 무려 45가지나 되는 첨가물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첨가물이 양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몇 가지 화학물질이 만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일이다. 얼마 전 비타민 음료의 발암물질인 벤젠이 들어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업체 측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음료에 첨가한 안식향산 나트륨과 비타민 C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판명났다. 안식향산 나트륨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보존료로서 웬만한 가공품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첨가물이다. 표면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분류되는 안식향산 나트륨이 또 다른 안전한 첨가물인 비타민 C와 만났을 때 유독성 벤젠으로 변한다는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 고기 색깔을 붉게 유지시켜주는 아질산 나트륨이 고기 단백질과 결합하면 니트로조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암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빈혈, 구토, 호흡 기능 약화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따로따로 놓고 보면 안전한 것도 2가지 이상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킬 경우 어떤 독으로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첨가물은 우리 인체에 매우 낯선 존재이다.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어떨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눈치를 봐야 하고 몇 가지 정보를 물어야 하며 그러고도 파악이 안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기준에서 상대편이 안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내야 한다. 소화나 대사의 흐름은 뇌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자율신경계라고 한다. 자율신경계는 익숙한 손님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지만 낯선 방문객에 대해서는 갈피를 못 잡고 혼란에 빠진다. 쌀이나 야채 등 익숙한 음식에 대하여 우리 인체는 처리 방법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 맞는 소화효소도 즉각 분비하게 된다. 그러나 화학 첨가제는 인류가 탄생한 이래 완전 처음 보는 물질로서 이런 것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장은 이게 뭐지?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된다. 즉 음식 하나를 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효소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책에 자주 등장하게 될 효소는 일종의 단백질 분자로서 체내 음식물이 소화를 돕고 분해, 배설을 비롯하여 해독, 살균 작용 등 신진대사에 관여하며 항염, 항균과 관련하여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혈액을 정화하며 세포를 재생, 부활시키는 등 신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한마디로 인체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여하는 생명의 불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안전을 입증받은 화학 첨가물이라고 해도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화학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성은 물론이요, 인체가 갖는 긴장감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대하여 권할 만한 먹거리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